네, 안녕하세요. 전공 수영을 담당하고 있는 손지영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수영 수업인데, 이 아주 실기 수업인데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려니까 저도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힘들고, 여러분들도 이 참 수영이라는 이 수업을 이렇게 계속 이론으로만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는 게 참 답답하실 것 같고, 참 이 제대로 된 학습이 되지 않아서 참 너무 저도 참 애석하고, 그런데 이 상황이니만큼 좀 다시 한번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정말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수영장에서 이 전공 수영 수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정말 제 정말 큰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지금 이 상황을 좀 이해하고, 제대로 된 학습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저번 주는 저병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첨부해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잘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는 이제 스타트, 그리고 턴, 그 다음에 수영 경기에서 이 심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판은 무엇이고 심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입니다. 스타트란 수영을 함에 있어서 물 밖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서 수영 시합에서는 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요소이자 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유형, 평형, 저병의 경우는 물 밖에서 출발이 이루어지며, 배영의 경우에는 물 속에서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이 스타트 방법은 세월이 변함에 따라 조금이라도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 형태가 계속 발전되어 왔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출발 방법은 그랩 스타트와 트랙 스타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유형, 평형, 저병의 스타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끊고 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두 다리를 어깨 정도 넓이로 편하게 위치를 해 놓고요. 발가락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스타트대 앞쪽에 갈고리 모양으로 걸어 놓고 상체를 앞으로 수그린 자세로 출발 신호를 기다립니다. 또한 출발 시에는 시선을 정면으로 향하고 두 팔을 들어 올려 앞쪽에 위치해 두고 점프하여 두 발로 목을 감싸고 입수하게 됩니다. 이 스타트가 자유형, 평형, 저병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타트를 하고 연습을 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수심이 깊은 곳에서 연습을 하셔야지, 수심이 낮은 곳에서 이 스타트 연습을 하시다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스타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림과 동시에 한 가지 꼭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타트 연습은 꼭 수심이 깊은 곳에서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절대로 이 스타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로 연습을 하자면은, 수영장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서 손을 모아서 입수하기. 그 다음은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손을 모아서 손부터 천천히 입수하기. 그 다음은 제자리에 서서 손 모아서 입수하기.
그 다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잘 되면은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점프하면서 손을 모아서 입수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배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영의 경우는 물 속에서 출발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물 속에서 사진처럼 두 다리를 벽에다 대고 벽에다 붙이고 스타트대의 봉을 잡고 있는 팔을 당겨서 움츠린 자세로 준비를 합니다. 또한 출발 시 고개를 들어 위쪽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마치 활이 휘는 듯한 모습으로 입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처럼요. 배영 출발 시 이렇게 너무 밑으로 들어가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약간 활이 휜 듯한 모습으로 적정 수준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출발 시 주의사항으로는 우선 이 사진처럼 스타트대 위에서 출발 시 팔이 아래쪽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도약 시에 팔은 머리를 감싸고 있어야 하고요. 또한 입수 시 상체와 하체의 몸의 각도는 너무 구부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영 스타트의 경우 상체가 물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 방법은 수영 영법 중에서도 영법이 아니라 이 수영에서도 매우 위험한 그런 훈련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지도자의 지도 아래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턴의 목적은 반환점을 돌아오는 방법으로서 자유형, 배영의 경우 손을 이용해서 돌지 않고 발을 이용해서 턴을 하면서 평형과 접영의 경우 두 손을 이용해서 반환점을 돌아오게 됩니다. 턴 연습은 퀵턴의 경우 두 단계로 나누어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형을 하다가 두 팔을 옆구리에 붙이고 두 다리로 접영킥을 차주며 그 힘을 이용해서 앞구르기와 같은 형태로 턴을 한 다음에 수영장 바닥에 대고 다시 밀고 나갑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림과 같이 수영장에 바닥을 대고 다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에 벽에 발을 대고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스타트와 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스타트와 턴은 역시 실기 수업이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간략하게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수영 경기에서 심판이란 무엇인가, 심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판이란 인간에게는 각기 다른 인성이나 인격이 있듯이 심판에게는 심판으로서의 인품이 있어야 합니다. 심판으로서의 인품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의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만 비로소 생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품을 구성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을 배제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여 상호 융화된 관계를 형성할 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의 자세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렴성입니다. 심판원은 항상 자신의 직무에만 충실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에 있어 사적인 견해 및 인간관계를 통한 청탁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임무 수행에 임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심판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임을 항상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심판원은 항상 경기 상황에만 집중하여야만 하고 경기 외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하에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신을 근절할 수 있으며 심판원을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존재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심판원은 경기 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변화되는 경기 규칙을 보다 빠르게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상황에 따른 판단은 평상시 경기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지식이 기초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 경기 분석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타 심판의 판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정하여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성입니다. 심판원은 주변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자부심을 갖고 직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경기 상황에 있어서 주변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냉철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회 심판의 구성은 심판장 1명, 출발신호원 1명, 개시주임 1명, 개시원 각 코스에 3명, 심판주임 1명, 착순심판원 레인당 3명, 반환주임 1명, 반환심판 각 레인 1명, 영법심판 4명, 소집원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역할로는 첫 번째, 심판장은 모든 임원을 조정, 관할하며 그들의 임무를 승인해야 하고 대회와 관련된 모든 특수사항 및 규칙에 관해 지시해야 합니다. 심판장은 수영연맹의 모든 규칙 및 결정을 시행해야 하며 대회의 진행과 종목이나 경기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결정해야 하며 규칙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심판장은 수영연맹 규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의 어느 단계에서나 중재하며 진행 중인 경기와 관련된 모든 항의에 대한 판정을 내립니다. 또한 디지털 시계 없이 착순 심판을 사용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 심판장이 순위를 결정하고요. 대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원들이 각기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심판장은 결석하거나 역할을 감당 못하거나 또는 비능률적으로 보여지는 임원 대신에 다른 후보 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종목이 시작될 때마다 심판장은 호각을 짧게 여러 번 불어 선수로 하여금 수영복 외에 옷을 탈의할 수 있도록 신호하며 뒤이어서 호각을 길게 한번 불어 선수들이 출발대 위에 서게 합니다. 두 번째, 긴 호각 소리에 배영과 홍계영 선수는 즉각 출발 자세를 취하고 선수와 임원이 출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심판장은 스타터에게 팔을 쭉 뻗는 몸짓으로 선수들이 스타터의 통제하에 있음을 알립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장은 개인적으로 관찰한 규정 위반에 대해 선수를 실격시킬 수 있습니다. 심판장은 다른 권한 있는 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위반에 대해 선수를 실격시킬 수 있고 모든 실격은 심판장의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는 스타터입니다. 스타터는 선수가 좋은 환경에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요. 또한 모든 선수가 공정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기 전에 선수들과 유일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심판이기도 하고 선수들이 준비했을 때 출발 신호를 합니다. 또한 스타터의 역할과 임무로서는 각 레인의 표시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요. 선수를 출발대로 소집하고
선수에게 거리와 영법을 통보합니다. 또한 출발 자세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요. 차렷, 구호 및 출발 준비 명령, 부정 출발 반칙을 부여합니다. 스타트원의 장비는 총 사용 시 준비사항으로는 귀마개, 총상태 점검, 화약, 확인과 장전, 실제 발사 연습, 개시 점검, 여분의 총 준비, 개시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총을 위로 들어올림, 약실에 최소 3발을 장전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타트를 총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부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저 사용 시 준비사항으로는 신호총 점검, 시스템 확인, 모든 레인이 섬광을 볼 수 있도록 섬광을 사용할 시에는, 그리고 전자동 개시 오류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스타터는 출발을 지연시키거나 명령을 일부러 따르지 않거나 또는 출발 시 기타 다른 부당한 행동을 자아내는 선수를 심판장에게 보고하는데, 단 그러한 경우 지연, 불복종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한 선수를 실격 주는 권한은 심판장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격은 부정 출발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스타터는 출발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권리를 갖는데 결정은 심판장이 하고요. 한 종목을 시작할 때 스타터는 출발대가 있는 수영장 끝 모퉁이에서 약 5m 이내의 풀사이드에 위치해 서고, 개시원들이 출발 신호를 보고 들을 수 있고 선수들이 그 신호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개시원입니다. 각 개시원은 자기에게 배정된 레인의 선수를 개시합니다. 시계는 대회운영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정확도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요. 각 개시원은 출발 신호와 함께 시계를 출발시키고 자기 레인의 선수가 여경을 마침과 동시에 시계를 멈춥니다. 100m를 넘는 거리를 여경할 때 개시원은 개시 주임의 지시에 의해서 중간 거리의 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경이 끝난 후 곧바로 각 레인에 있는 개시원들은 자기 시계에 게시된 시간을 카드에 적어서 개시 주임에게 줍니다. 그리고 개시 주임이 원한다면 그들의 시계를 검사받기 위해서 제시합니다. 개시원들은 개시 주임이나 심판장으로부터 시계를 지우시오 라는 신호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지워서는 안됩니다. 만일 비디오 백업 시스템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동 개시 장치나 사용되어지고 있을 때라도 개시원의 기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컨트롤실 주임입니다. 컨트롤실 주임은 백업 개시 카메라 검열을 포함한 자동 개시 운영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출력물의 결과를 체크할 책임이 있고 처음 레퍼리에 보고된 순서와 개형 교체 출력 정보를 체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실 주임은 초기의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백업 개시용으로 사용된 비디오를 검토할 수 있고요. 주임은 예선이나 결승 후 철회를 관리해야 하고 공식 양식의 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수립된 신기록을 리스트해야 하며 적절한 곳에 스코어를 잘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착순 심판 주임입니다. 착순 심판 주임은 각 착순 심판원의 위치를 배정하며 등위를 정합니다. 여경이 끝나면 착순 심판 주임은 각 착순 심판원으로부터 서명된 결과 용지를 모아서 결과와 등위를 확장하며 곧바로 심판장에게 보냅니다. 자동 심판 장치가 경기 착순을 판정한다면 착순 심판 주임은 각 경기 후에 그 장치에 의해 기록된 선수들의 착순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착순 심판입니다.
착순 심판의 의미와 역할은 전자동 혹은 반자동에 의한 게시 시스템을 사용할 시 착순 심판은 전자게시 시스템이 실패하였을 경우에 경기에서 선수의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착순 심판은 각 선수의 착순을 명백히 볼 수 있도록 모든 레인의 풀사이드에서 착순을 관찰하고 준비된 형태로 모든 레인의 착순 순위를 기록합니다. 만일 각 레인마다 각 경기 종료 시에 버튼을 누르게 되는 자동 심판 장치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착순 심판은 항시 코스와 종료 라인을 잘 볼 수 있도록 종료 지점과 일직선상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각 종목 종료 후에 착순 심판은 그들에게 주어진 관제에 따라 선수들의 등위를 결정해서 보고해야 하고, 버튼 작동자가 아닌 착순 심판은 같은 종목에서 게시원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반환 심판 주임입니다. 반환 심판 주임은 경기 중에 반환 심판원들이 그들의 소임을 다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요.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반환 심판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심판장에게 즉각 제출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반환 심판원입니다. 반환 심판원은 풀의 양끝의 각 레인에 한 명씩 배치됩니다. 선수들이 터치하기 직전에 하는 마지막 암스트로크의 처음 동작부터 시작해서 턴 후의 첫 암스트로크의 마지막 동작까지 턴 동작에 관한 규칙들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반환 심판원은 풀의 경기 출발대 쪽의 반환 심판은 선수들이 출발부터 첫 암스트로크의 완성으로 끝날 때까지 관련 규칙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하고, 경기를 끝맺는 쪽 풀끝에 있는 반환 심판원들은 선수들이 현행의 규칙에 따라 여경을 끝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00m와 1500m 개인 종목에서 턴하는 쪽에 있는 각 반환 심판원은 각자 레인에서 선수들이 완료한 랩 횟수를 기록해야 하며, 랩 카드를 전시해서 마저 끝내야 할 남은 랩 횟수를 선수가 알고 있도록 해야 한다. 수중 랩 카드를 포함한 반전자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발대 쪽에 위치한 반환 심판들은 각자 레인의 선수가 800m, 1500m 개인 종목에서 왕복 거리만을 남기고 5m 전방에 와 있을 때 경각 신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선수가 반환 후 레인 로프에 있는 5m 표시 내에 있을 때까지 신호를 반복해주고, 그 신호는 호각이나 종으로 합니다. 출발대 쪽에 위치한 반환 심판은 개영 종목에서 출발 선수가 그 이전 선수의 벽 터치 시 출발대에 있었는지를 결정해야 하고요. 서명된 카드에 종목, 레인 번호를 적어 어떤 위반도 보고해야 하며, 그 위반을 반환 심판 주임에게 보내고 반환 심판 주임은 즉시 심판장에게 그 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법 심판입니다. 영법 심판의 역할 및 책임은 우선 영법 심판은 FINA 세계수영연맹의 규칙을 숙지해야 하며 모든 선수에게 공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수를 관찰하여야 하며 위반 시 실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풀 옆에서 선수와 나란히 또는 뒤에서 조용히 걸어가면서 풀 옆에서 영법에 관련된 규칙을 확인하고요. 풀 양쪽에 각각 위치하여 그 종목의 수영 영법과 관련된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반환 심판을 도와서 턴과 피니쉬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법 심판은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심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종목, 레인 번호, 위반 내용 등이 적힌 카드에 서명을 해서 보고를 하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수영의 스타트,
패턴 그리고 심판의 역할에 대해서 수업을 해 보았는데요. 뭐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역시 실기 수업이라서 이론으로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상황을 잘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양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영 수업이긴 하지만 뭐 비대면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제가 뭐 굳이 수영장이 아니더라도 화상 수업으로도 수영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 지금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제가 잘 고민을 해보고 결정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 용인대학교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에 제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항상 그 공지사항을 잘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나 뭐 다른 뭐 기타 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뭐 쪽지를 보내셔도 좋고 뭐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네,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전공 수영 10주차가 되나요? 예, 10주차가 맞는지 모르겠네. 10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또 과제를 내드릴 테니 그 과제를 제출하시면 제가 출석 체크와 수업 태도 여부를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